그거 좋네. 그거 먼 나라 이웃 나라네. 딱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그게 제목이 된 겁니다. 그분한테는 평생 빚을 지고 있죠. 결국은 뭐냐, 손이 일본풍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본풍에서 벗어나냐.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눈을 탁 뜨게 해준 것이 이 만화예요. 만화 인생 63년이라고 그러면 저 양반 도대체 몇 살이길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962년부터 그렸으니까 1962년이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먼 나라 이웃 나라 44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아마 책을 접하신 것이 최초가 1987년입니다. 근데 그것은 1981년부터 6년간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한 걸 묶어서 낸 최초의 단행본이 나온 게 87년. 그렇다면은 먼 나라 이웃 나라는 이 일개 만화책이 44년간을 어떻게 살아 있었느냐. 제가 10년간 독일에서 있었거든요. 1975년부터 84년 9월까지. 근데 그때도 하루도 안 쉬고 독일에서 매주 우편으로 원고를 항공으로 붙여가지고 연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6년 동안 뻥 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신문사에서는 만화를 잘 그리고 원고가 좋은 사람보다도 마감 날짜 잘 지킨 작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이 평생 좌우명이 돼서 언제나 새로운 신입생을 받으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작업할 때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이 고객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맞춰주는 작가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원고 마감을 정확하게 지키는 작가가 돼야 된다고.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제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95년도에 작고하신 분인데 소년한국일보 사장하셨던 김수남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독일 갔다가 81년인가 80년에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그냥 놀러 온 거죠. 그때 이제 잠시 이 만화를 쉬고 있었는데 딴 데다 연재를 하고 그 양반이 야 이제 다시 신문에 연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유럽에서 처음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화적 충격도 있고 또 특히 역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는데 그걸 만화로 하면 어떠겠습니다. 그거 좋네. 그거 먼 나라 이웃 나라네. 딱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그게 제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평생 빚을 지고 있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만화를 시작한 것이 만화로 세계 시대를 한번 그려보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너무 세계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이제 제 만화 인생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만화가 처음으로 신문에 인쇄에 나온 겁니다. 여기 날짜 보이시죠? 1962년. 이게 이제 예고편이에요, 그리는 거예요. 저희가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화를 그린 이유가 제 어렸을 때는요, 노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가 놀다가 안 나가 놀다가. 나가 놀면 자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공치기 하는데 나가 놀지 않은 사람은 내성적이고 이런 애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두 가지밖에 없죠. 낙서하거나 아니면 멍상하거나 멍 때리거나. 그래서 대개 뭐냐면 주로 대부분 한 것이 빈 종이면서는 전부 낙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낙서를 하는 게 만화 출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신문반에서도 이제 만화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용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가 뭐냐 하니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다 쓰레기로 된 그 만화 있죠. 이런 만화. 이게 원래 칼라 만화예요. 여기다가 비치는 종이를 대고 그 대구 그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돈 생기는 재미로 계속 작업을 하죠. 뭐 아이바노, 그 다음에는 엉클 톰스 케빈. 이것도 일본 만화 대구 그린 거죠. 대구 그린 것 쭉 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그 다음에 뭘 시키냐니까 이제는 일본 만화책을 줘요. 그걸 주고서 거기 만화를 갖다가 이게 일본 말로 번역해주고 이걸 보고 그려라는 거예요. 대구 그리는 게 아니라 일본 거니까 그건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일본 거하고.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일본 만화 뒤집다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 그림체가 기초가 없이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결국은 뭐냐, 손이 일본풍으로 완전히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딜레마가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본풍에서 벗어나느냐. 왜냐면 자존심이 허용치 않거든요. 우리가 반일 교육을 받은 이유도 있지만은 적어도 딴 건 못해도 일본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일종의 노이로제 트라우마처럼 그거 저한테 받겠어. 그 과정이 독일 유학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는 얘기죠.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눈을 탁 뜨게 해준 것이 이 만화예요. 아스테릭스.
프랑스에서는 만화 이상의 존재예요. 미국이 월트 디즈니를 자랑하고 미키마우스가 미국을 상징한다면 아스트리엑스야말로 프랑스 문화와 소위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일종의 프랑스의 국보예요, 이게. 제가 75년에 독일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다 이웃나라가 바로 이제 불란서니까, 불란서에 그때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그 제일 중심가에 있는 지금 바로 이 교보문고와 같은 그런 책방이 많잖아요, 거기에. 거길 가서 제가 완전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매일 주황, 매대에 만화가요. 그 만화들이 전부 딱 보니까 이렇게 칼라. 이게 뭐지? 대한민국이 그 당시만 해도 만화 그러면 만화가란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 와가지고 고민한 것이 만화를 할까 말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하드커버에, 올 컬러에. 이건 어디에나도 아무 손색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같이 변화 속도가 빠른 나라에 대한민국도 언젠가 이 블루오션이 만화가 블루오션이 될 거라는 확신을 저는 1975년에 얻었습니다. 그게 신의 한 수였죠, 이거 만화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웹툰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근데 웹툰이건 만화건 간에 이게 one source multi use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펜으로 그린다고 하지만 웹툰하고 얼굴 같아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단지 종이 위에다 그리느냐 파넬 위에다 그리느냐 그 차이뿐이지 아이디어와 그것을 눈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매진해 온 것이 제가 독자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왔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만화라는 것을 필생의 작업으로 삼기 시작한 것 이 두 가지가 오늘날이 이끌어온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 얘기죠. 제가 여기서 일본풍을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아스트릭스 만화 화풍이에요. 발이 굉장히 작죠. 상체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되게 팔등신을 이상으로 하는데 팔등신을 만화 속에 들어가면 만화가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요. 팔등신이. 이 조그만 칸 속에 여기 이 아스트릭건들 발들이 다 작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여기도 발이 작잖아요. 이 방법을 쓰면서 스스로 이제 일본식의 흡뾰족하고 눈 커다랗고 다리 길고 이런 일본 만화풍도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모방을 했어요.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일본 만화풍이 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일본 만화 많이 보고 오지 않았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캔디 베르사유의 정미 이게 뭐냐니까 일본 만화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양인들에 대한 콤플렉스의 상징이에요. 담고 싶은 이상형을 만화로 그려낸 것이 일본 순정 만화라는 얘기죠. 이러한 컴플렉스를 다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새로운 그림체의 변신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스트릭스 만화풍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나왔습니다. 초판본 먼 나라 이거하고 이번에 나온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니까 개정판하고 이것이 4단으로 바뀝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5단이면 너무 빡빡하고 읽기 힘들다고 해서 4단으로 바꾸죠. 김영사에서 받아가지고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새 먼 나라 이웃 나라죠, 이게. 조금씩 칼라를 좀 넣습니다. 이번에 나온 거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최신판 본문이 이렇고 같은 그림인데 다시 그린 거예요. 2003년에 먼 나라 이웃 나라가 21세기에 나왔는데 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완전히 올 칼라 펜으로 바뀝니다,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대개 한 6년, 7년간 분으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내용을 안 고치고 있으면은 독일 편은 아직까지도 독일은 분단된 나라고 9.11 테러는 아직 안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민감하게 항상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한 6년 단위로 새로 만들 거는 크게 고치죠. 이게 이제 쭉 변해온 표지들 과정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지워진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고 또 그걸 보물로 해가지고 사람이 내일을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전 세계의 속속들이에 대한 아니더라도 대개 어떻게 흘러왔고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죠. 그래서 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궁극의 꿈이란 것은 이 만화로 세계 지도를 한번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북유럽 편이에요. 스칸디나비아. 제가 이제 스칸디나비아를 쓰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많은 오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에다가 행복한 나라에다가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불행하지 않은 나라일 뿐이에요. 다르잖아요. 불행하지 않은 나라가 뭐냐? 불행한 걸 모르니까.
그래서 북유럽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체력이 허락된다면, 시간이 허락된다면, 지금 시간이 없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제가 지금 트럼프하고 동갑이거든요. 트럼프가 동갑인데, 걔가 78인데 또 4년 시작하잖아요. 그거 보면 저도 한 4년 더 하겠다. 그런 이제 어깨를 부리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아프리카를 다 다룰 수는 없어도 아프리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죠.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묶음인데, 낀 나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보시는 나라가, 낀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대국들만 알고 있죠. 그 사이에는 전부 낀 나라뿐입니다. 옛날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지금은 전부 낀 나라예요. 마무리하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제 북유럽편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는 아마도 가능하다면은 낀 나라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번거롭지 않게 여기서 대충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